실제로 중요한 경기일수록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방을 해내는 장면을 어렵잖이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이훈재 골키퍼와 스페인의 호아킨 선수의 1대1 승. 당시 전세계 축구팬의 시선이 일순간 이들에게 집중됐다. 막아냈습니다. 네, 이훈재 선수 쳐냈습니다. 이훈재 선방. 결과는 이훈재 골키퍼의 승리. 이 역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요인이 컸다. 우리 모두 닐 선수가 성공시켰고 스페인 호아킨. 유리한 거는 키카가 유리하잖아요. 차는 사람이. 근데 골키퍼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으로 올 건지 왼쪽으로 올 건지 오른쪽으로 올 건지 딱 50대 50이란 거예요. 근데 그거 와중에도 아까 못 넣는다는 거는 차는 폼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찬다고 읽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골키퍼가 맞는 확률이 맞추는데 대부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골키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찬단 말이에요.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찬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머릿속에 엄청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이 페널티 잘 차는 사람들도 보면 그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실전적인 훈련이 없이는 잘 찼어요. 그런가 하면 골키퍼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시선 추적 시스템이 연구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 시스템은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그 움직임을 보고 공의 방향을 예측, 몸을 날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다. 골키퍼의 시선이 키커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신체 어느 움직임을 보면 골 방어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예측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 초보자의 경우 시선이 공과 선수의 발에 집중되는 반면 능숙한 골키퍼는 공격수의 허리에서 무릎, 공에 이르기까지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며 공의 방향을 읽는 것으로 나타난다. 골키퍼가 어디를 보고 상대방의 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분석을 해보면은 우수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상대방 움직임을 봐야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가, 예측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어디를 보고 있을 때 상대방의 동작을 예측하는 정확성이 떨어지는가, 어디를 보고서 몸을 날렸을 때 예측의 정확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의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축구에 있어 녹색 잔디구장은 하나의 상징이자 중요한 승부수다. 그만큼 선수들은 잔디의 길이나 상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대회를 앞두고 현지 원정을 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폴란드전을 앞두고 경기장에 물을 뿌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공의 스피드 향상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잔디가 높으면 공의 스피드와 리바운드가 떨어질 뿐 아니라 선수들의 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구장의 잔디는 스펀지 역할도 한다. 잔디 아래 균일한 입자의 모래와 자갈층을 둠으로써 배수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흙이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유독 우천시에도 축구 경기만은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진은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에서 각각 공의 구름거리와 리바운드를 측정해봤다. 먼저 천연 잔디의 구름거리는 3회 평균 5.3m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조 잔디에서의 구름거리. 이 경우 평균 12.1m로 2배 이상 공이 멀리 굴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리바운드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엔 일정 높이의 인조잔디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았다.
천연잔디 역시 같은 높이에서 축구공을 떨어뜨려 보았다. 실험 결과 리바운드 역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보다 2배 가까이 높이 튕겨져 올라왔다. 일단 그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는 잔디의 잔디의 사용 횟수나 잔디 밀도, 잔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천연잔디는 잔디 자체가 잔디 줄기가 좀 빳빳해서 볼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인조잔디는 전부 다 누워 있기 때문에 또 층집하에 고무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볼 구름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있어 축구하는 몸의 일부와도 같다. 잔디를 밟고 선 것도 직접적으로 공을 차는 것도 축구이기 때문이다. 선수들의 발 보호와 부상 방지는 물론 경기력의 20%를 좌우한다는 핵심 병기 역시 축구화다. 훈련 도중 가진 막간의 휴식 시간. 그 사이 축구화도 고된 훈련에서 벗어나 짧은 휴식을 취한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한 축구화 생산 공장. 축구화는 크게 가피, 안창과 중창, 밑창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발 뒤쪽을 보호하기 위한 실컵이 그 역할을 더하고 있는데 선택 시 자신의 발볼 넓이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구화의 실밥 역시 단순한 무늬가 아니다. 공의 회전력과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과학인 것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축구화의 생명력은 스터드다. 스터드란 신발 밑바닥에 박힌 징으로 선수의 포지션이나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 그 재질과 개수, 높이 등이 다각도에서 진화해 왔다.